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백그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아이고 받침 어렵네. 받침 어려워. 발주남 여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빼던지 해야지. 자, 형님들 제가 오늘 터미널에 가가지고 라오스 가는 차표를 알아보러 그랩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랩 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막 보통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야, 정말로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강냉이 털릴 만큼. 근데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그래 운전사 아저씨가 막 얼굴을 맞나 봐. 뭐 이제 하이바가 반절짜리 그 반헤드 하프헤드 있잖아요. 그 반절짜리 완전 얼굴 가려지는 거 아니. 베트남 사람들 전부 다 그 목까지 내려오는 거 헬멧 안 쓰잖아요. 갑자기 멈추더만 갑자기 우비를 꺼내는 거야. 그 내가 센스 있네. 갑자기 이제 나 달라고 손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만 휙 하고 가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결심해가지고 팁 안 주려고 하는데 얼굴을 봤는데 와 진짜 소나기로 비를 얼굴에다 얼마나 쳐 맞았는지 얼굴 상태가 완전 사가버린 거야. 한 10분 탔거든요. 그래서 팁을 평소보다 좀 더 줬어요. 이제 웬만한 팁을 좀 주거든요. 뭐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인사성이 밝다든지 운전을 좀 잘한다든지 그러면 좀 팁을 좀 줘요. 그런다 많이는 안 줘요. 왜냐면 또 많이 주면 아이고 한국 사람들 팁 많이 주는데 왜 너는 안 줘?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 한국 분이 장모님이 예비 장모님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 한국 분이 39인데 여자친구가 22이에요. 그런데 이게 루앙프라방에서 만났어요. 루앙프라방에서 만났는데 이게 참 사연이 많아. 그 루앙프라 만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만나고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처음 봤어요. 장모님을 처음 봤는데 아유 진짜 장모님이 뼈밖에 없어. 뼈 진짜로. 우리 뭐 요즘 사람들 위고비 뭐 마운자로 그거 막 먹어가지고 막 뼈 다이어트 뼈만 남게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진짜로 뼈밖에 없다. 막 진짜 방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뼈가 뚝 끊어질까 봐 걱정될 만큼 진짜 뼈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왔으니까 오는 줄 알고 있었어. 이미 전화를 받아가지고 딸내미한테 말 그대로 내일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거다. 근데 장모님이 김치찌개 해준다고 밥 먹으라 밥 먹으래요. 김치찌개 해주니까 잠도 자고 가라고. 근데 잠은 웬만하면 가다 잔다. 왜냐면 숙소 잡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돈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럼 밥이라도 먹으라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한 거야. 근데 맛이 정말 한국 맛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장모님 너네 엄마 이 어떻게 할 줄 아냐. 근데 여자친구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여자친구 영어 조금 할 줄. 어떻게 배웠냐면은 여자친구가 식당에 그 넝프라방 거기 어디야? 아무튼 그 앞에 그 물 쭉 지나간 데 있잖아요. 그 앞에 무슨 식당인데 거기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알바 하다가 배웠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너네 엄마 어떻게 그 김치찌개를 할 줄 아냐 했더니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자기 얘기하는 줄 눈치를 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장모님한테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김치찌개, 밥, 된장찌개, 또 숟가락, 소주, 맛있다, 아름답다 막 이런 식으로 한국어 단어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혹시 한국 남자친구 있었냐고. 혹시 이 제 여자친구 네 딸내미가 아빠가 한국인이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이 장모님 내가 웬만하면은 숙소에 가서 자려고 했다. 근데 오늘 한 잔 먹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친구랑 가서 술을 사왔어요. 맥주하고 소주랑 사와가지고 그 소주 선물 있잖아. 선물 아시죠? 참이소스 선물? 그거 그 과일 소주 거기다가 이제 맥주 라오비어 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장모님이랑 먹는데 이제 장모님의 말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통역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프게도 장모님이 16살 때 임신을 했어요. 16살 때 임신을 하고 딸을 17살 때 낳는데 18살 때인가 1살인가 2살 때인가 남편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이후로 한 3년까지는 어디 있나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살았나 죽었나도 모르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장모님 혼자 키웠대요. 무앙프라방에 키우다가 장모님의 이제 엄마, 장모님의 엄마가 비엔티안 가서 일하자 해가지고 비엔티안으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또 장모님의 엄마도 또 남편이 또 옛날에 또 도망갔어 또. 그래서 장모님의 엄마하고 장모님이 이 딸 데리고 비엔티안에 와가지고 진짜로 장모님의 엄마는 돼지우리 있잖아요. 저기 어디에 봐 동루안 그쪽, 동독 뒤쪽으로 가면 동루안 이제 그쪽 더 뒤로 가면 그것도 막 뒤아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 남의 거 거기 막 키우고 장모님은 또 식당에서 일하고 얘는 방치해 두니까 막 식당 앞에 지나가다가 막 사고 날 뻔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까지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님이 20대 때 그 베인티 안에서 한국 남자가 우연하게 그 식당에 들렸나 봐요. 근데 그 남자가 장모님하고 장모님 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데 그 남자가 이제 정확히 하는 일은 장모님이 얘기한 결과 무슨 뭐 땅 같은 거 조사하고 다니는 땅 같은 거 조사 뭐 토질 조사? 토지 조사? 아니면 뭐 토질? 아무튼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막 땅 같은 거 맨날 그 책 같은 거 보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비엔티 안에서 1년 반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장모님하고 이 딸, 이 챙겨준 거야. 1년 반 동안. 자주 그 식당에 가고, 애기 맨날 1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손잡아주고, 자전거 뒤에 태워다 주고, 오토바이 뒤에도 태우고, 장모님하고도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이 남자 여자친구 있잖아요. 이 여자친구는 라오스 아버지 기억이 하나도 없죠.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뇌리에 이 한국 사람이 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닷없이 한국인이 처음 본 남자가 자기를 손잡고 다니고 자기를 목마도 태워주고 자전거 뒤에도 태워주고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맛있게 깎아도 사주고 자기한테 많이 웃어주고 라오스 무슨 말은 했나는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그 한국 남자가 그래서 자기도 크면 클수록 커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아주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이게 아빠야? 그때 뭐 비엔티안 얘기하면 장모님이 그런데요. 웃으면서 그거 아빠 아니라 니네 아빠는 도망갔고 라오스 니네 아빠는 나쁜 놈이 얘기하고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한국 남자 그래요. 자기가 얼굴이 되게 새카매대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새카맸는데 이제 라오스하고 베트남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더 새카매진 거예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동남아에서 여자애들은 사실 새카만 남자 별로 안 좋아해. 일반적으로 하얀 남자 좋아하죠. 근데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자기 여자친구 마음에 있어서 그런가 자기 진실성을 좀 봤대요. 자기가 꽤 진실하다. 내가 널 대하는 거 매우 진실하다. 그런 눈빛.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자기가 어드밴테이지 같은 게 있었지 않냐. 어쨌든 그래서 장모님이랑 막 술 마시면서 장모님의 이제 러브 스토리 그분 한국분 그러니까 그 한국분하고 관계가 이게 사귀는 관계는 아니지만은 연모 이걸 연모라고 하나요? 되게 자기가 이 라오스 예비 장모님이 한국 남자를 연모를 했다. 예. 근데 1년 반인가 있다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뭐 몸이 안 좋았나 급하게 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방이 좀 몇 개월 남았었대요. 그 방이 남아가지고 장모님한테 이거 방을 좀 여기서 살아라. 계약은 돈은 내놨으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면은 그때는 내가 살던지 또 돈은 계산했다고 해서 몇 개월 정도 거기 살았대요. 근데 먹을 거랑 집에다가 정말 많이 놓고 갔대요. 한마디로 너네 챙겨줄 그것까지 가는 동안까지 한국에 가는 날까지 신경을 써놓고 간 거야.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누앙프라방 집이 너무 가난해요. 장모님이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라고. 옛날에는 정말 가는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한국 남자가 그 술을 먹고 그날 자고 돌아가서 이제 그 누앙프라방 시장에서 버너 있죠, 버너를 샀어요. 버너랑 사고
삼겹살이랑 고기를 사와가지고 가위랑 다 사와가지고 왔어요. 장모님 집에.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삼겹살 구워주려고. 장모님이 알지 이거. 왜냐면 먹어봤으니까 그 한국분이 사줬으니. 근데 그 한국분 이후로 물론 고기는 먹어봤대요. 어쩌다가 뭐 행사 있으면은. 근데 자기 돈으로는 못 먹어봤죠. 돈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 한국 예비 사위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야, 노른, 야, 냄새 좋잖아. 거기다가 또 맥주하고 소주 사가지고, 아무튼 해가지고, 고추장도 다 준비했어요. 물론, 상추가 한국 상추 같진 않고, 어떻게 말해, 이파리가 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라오스 상추 비슷한 거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고기에 올려서 고추장 조금, 뭐, 양념장 조금, 기름장이야? 그거 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이제 장모님 예비 장모님이잖아요.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그거 먹고 막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괜찮다고. 딸이 이제 장모님한테 빨리 하라고. 빨리 배고파 죽겠다고. 장모님이 이제 부끄러운데 한 거야. 얼굴 눈을 가리고. 그래서 장모님이 하길래 거기다가 고기를 삼겹살 상추를 이렇게 싹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좀 너무 크게 말아가지고 쌈을 크게 싸가지고 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깨물기가 힘든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 돌려서 막 먹는데 얼굴이 빨개진 거야. 날도 뜨겁지. 거기 불판에서 열 올라오지. 근데 거기서 더 빨개졌지. 술까지 마셨지. 근데 장모님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 애띤 모습 있죠.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라오스 남자가 자기를 해버리고 도망가고 20대 때는 그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사모했고, 연모했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 그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 그 라오스 남자들이, 껄떡대는 남자들이 꽤 있었대요. 그러나, 자기 예전에 도망가던 남편이랑 워낙 비슷해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여전히 그런 순정 만화에서 나오는 미소녀라거나 10대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삼겹살 또 먹으면은 입에다 넣어주기만 하려면 그렇게 또 얼굴이 빨간해져요. 장모님 그러면 장모님 그렇게 부끄러운데 무조건 해줘요. 그렇게 자유를 좋아한다 그거예요. 아직까지 결혼은 안 했지만은 이제 뭐 결혼까지 하고 다 하려고 한대요. 근데 뭐 이제 준비할 것도 있고 BNT 안에서 뭐 그 장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BNT 안에서 가서 차라리 BNT 안에서 뭘 같이 장사를 하든 뭐 하자 해가지고 어쨌든 현재는 준비 중이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대요. 물론 이 한국 남자는 알죠. 라오스에서 살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돈. 그러니까 막 쓰는 건 아니고 최대한 아껴가면서. 그리고 장모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한국에서 이만큼 돈이 있는데 라오스에서 이것을 다 써버릴 경우에 장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라. 내가 장모님 맛있는 걸 많이 못 사줘도 장모님이 무슨 말인가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그리고 뭐 너한테 돈 달라고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캐릭터 아니다. 아무튼 아주 해피엔딩하고 밤마다 자기 이제 예비 그거죠. 예비 안 해줘. 왜냐면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장모님도 허락했고 장모님도 동네도 나이반도 허락을 했어요. 물론 경찰은 몰라요. 물론 경찰도 돈 먹이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밤마다 심하게 아주 야수로 변해가지고 동굴 깃발 심하게 꽂고 자 어쨌든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